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지금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계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역할과 의사결정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업가 정신, 또 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정신 같지만 사실은 개인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3대 경제 주체가 있고 3대 경제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가게는 소비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 활동으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판매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도 모두 다 생산이었죠. 이런 것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기업이 하게 됩니다. 자, 기업이 이런 생산 활동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겠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업 정서가 있다 그런 말들을 쓰거든요. 국민들이 기업을 좋아하지 않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항공사의 땅콩 회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뭐 권력과의 결탁 또 뇌물 이런 거와 관련해 그런 다음에 이게 갑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반감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인들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돼요. 비난받아야 되고 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밝혀야 돼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업은 생산 요소를 수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산 요소였겠죠. 자, 생산 요소 뭐가 있었죠? 노, 자, 토가 있었죠.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수요해요. 그럼 공급은 누가 할까요? 가게에서 하겠죠. 가게에서 공급한 것을 어떻게 하죠?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죠. 그 이윤을 어떻게 할까요?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가게에게 제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요 경제 순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은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가게에 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가게로서는 소득이 될 테고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고 더 그것을 다른 기업보다 싸게 다양하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만족감이 증대하게 되고요. 또 싸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가장 커다란 혜택을 얻게 돼요. 자, 두 번째, 기업의 생산활동과 가계의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서 가계는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업을 싫어해서 기업이 한국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다른 나라를 가게 돼. 그러면 한국 사람만 손해요. 왜? 취직할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 지금 뭐 반기업 정서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취직을 할 때는 반기업 정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고용해주고 나를 채용해준 기업은 무조건 좋은 기업인 거죠. 어떤 그런 기업에 정말 가고 싶다고 우리는 굉장히 그 기업을 칭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기업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은행, 채권자, 또 정부 주주중에게 수입으로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부자가 되겠죠.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업은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거겠죠. 우리는 그것을 많이 버는 것을 총수입이라고 하고 쓰는 것을 총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수입을 늘리고 총비용을 줄여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액이겠죠. 판매액은 매출액이라고 얘기하죠. 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에요. 수량 곱하기 가격이겠죠. 그런데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서 가격을 높게 받고 싶겠죠. 어떤 기업이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량이 살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살려고 하고 이 관계에서 이제 모순 관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비싸면서도 많이 팔고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이것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판매 수입을 늘리고 생산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겠죠. 자, 방법은요.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기술을 혁신하고요. 개발을 통해서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 촉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와 있죠.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요. 그렇죠? 왜 생산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판매액과 가격이 반비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급적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같이 올리거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유혹을 받기 마련인 거죠.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생산비를 어떤 식으로든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이고 또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절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비싸게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기업의 혁신이 됩니다. 자, 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슌페터는 기업의 혁신, 그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기업가 정신에서 찾았는데요.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자동차를 빠르게 생산하고 대량 생산하고 하는 방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동차를 통한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제 성장은 더디게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철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들은 왜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없는 거, 남이 안 한 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팔릴까? 무섭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많이 팔렸을 때 나는 굉장히 많은 큰 이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히 생산을 수행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봤고 이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슌페터는요 이런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했는데요. 파괴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없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된 거죠? 창조를 하게 돼요. 무엇을요? 새로운 경영 조직을요. 새로운 시장을요. 아프리카인들에게 난로를 팔 생각을 한다던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던가 또 새로운 생산 공정을 만든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파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업은 독점적인 이윤을 얻게 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